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호텔 연애의 기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애의 정의, 중요성, 그리고 연애 영업의 특성까지 했었거든요. 오늘은 연애부서의 조직, 그리고 연회장의 규격과 수용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애부서의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보통 연애부서를 케이터링 부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케이터링이라는 명칭은 방켓과 구분 없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케이터링이 방켓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케이터링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터라고 하면 음식을 서비스하거나 행사 상품을 제공한다 라는 뜻의 동사고요. 케이터러는 케이터링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터링 부서라는 명칭을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터링 부서는 연애 예약 부서, 그리고 연애 판촉 부서, 연애 부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연애 예약 부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예약 부서에서는 호텔 내에서의 상담, 그래서 전화 상담도 하고요. 호텔 내방객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약과 접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약과 접수에서 이루어진 연회 행사 지시서라는 것이 있어요. BO라고 해서 방켓 이벤트 오더라고 합니다. 이 BO를 연회 서비스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연회 예약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약실은 호텔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호텔 방문 전에 처음으로 호텔 직원의 서비스를 경험해보는 순간이 되고요. 호텔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호텔 연회예약 부서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회 판촉 부서인데요. 호텔 외부로 나가서 판촉 활동을 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회를 유치해서 연회 예약 부서에 전달을 하는 거고요. 이 연회 판촉 부서는 이렇게 수시로 고객과 접촉하고요. 고객에게 호텔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텔을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촉사원은 객실을 비롯해서 식음료 부서, 방금 말씀드린 연회부서, 이 기타 상품들을 모두 판매를 하게 되는데 호텔의 규모에 따라서 기업, 그리고 여행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사원은 대부분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비스 명동의 정병우 총지배님이신데요. 이분은 우리 학교와 협약을 맺고 계신 분이십니다. 힐튼과 메리어트, 노보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이비스 명동의 총지배인으로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판촉이사를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연회 서비스 부서는요, 연회 예약실로부터 받은 BO에 의해서 행사를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행사 이전에 고객을 만나려면 이미 접수가 된 상황에서 고객과 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고객에게 식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회부서의 조직도를 보게 될 건데요. 이 연회부서의 조직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연회 판촉이 식음료 부서에 속하는 경우가 있고, 연회 판촉이 판촉부에 속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연회 판촉이 식음료 부서에 속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음료 부장이 있겠죠. 그리고 케이터링 차장이 있고요. 그 아래에 연회 예약, 그리고 연회 서비스, 연회 판촉, 이렇게 부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연회 판촉이 판촉부에 속하는 경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서로 구분이 되겠죠. 호텔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부서가 더 분할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식음료 부장이 있고요. 케이터링 차장, 그리고 연회 예약과 연회 서비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판촉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판촉 부장, 판촉 차장, 그리고 그 아래에 객실 판촉과가 있고 연회 판촉과,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연회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연회 부서장의 직무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회 부서장은 연회 예약과 연회 서비스, 그리고 판촉 부서 등 연회 부서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이 판매뿐만 아니라 영업관리, 매출 관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연회 부서장은 식음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오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연회 부서는요, 이 파트타임을 또 많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약, 판촉, 서비스 모든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회 부서가 어떻게 영업을 하게 되는지 연회 영업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절차는 고객과 행사 전에 미팅을 하고, 그리고 연회 예약이 이루어지고, 연회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행사 당일 고객과 대면 서비스를 하게 되고, 행사 이후에도 고객에게 만족도를 물어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연회 예약, 연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예약을 할 때는 전화나 팩스, 방문 예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약이 이루어지면 BEO를 연회 서비스로 전달을 해서 여기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고객이 행사 당일에 오게 되면 영접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 전달까지 하게 되는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곳이 연회장인데요. 이 절차에서 연회 판촉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회 판촉을 통한 예약에서는 가운데에 연회 판촉 부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계약, 그리고 방문 판촉,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계약서를 연회 예약실에 전달을 하게 되겠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회장의 규격과 수용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회장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연회장의 종류는 크게 대연회장이 있고요, 중소규모의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회장을 보통 파티션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규모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ABC 혹은 1, 2, 3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대연회장을
볼륨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볼륨의 의미는 결혼식, 대규모 회의, 기업 행사 등을 유치하는 대형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켓의 의미를 봤었는데 방켓은 행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이 볼륨은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은 라틴어의 볼레오, 그래서 춤춘다 라는 뜻의 볼레오라는 이 단어의 앞 글자를 딴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볼륨이라고 해서 댄싱룸이라고 하고 무도회장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볼륨 댄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볼륨 댄싱은 특권층의 어떤 사교 댄스였는데 이제는 이 볼륨은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연회장의 규격은 이렇게 길이, 폭, 높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회장의 도면과 규격 그리고 수용력의 예시가 호텔별로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비스타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규모, 그리고 수용 인원, 그리고 특징, 그리고 부대 시설, 부대 장비,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 성격에 맞는 연회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회장이 몇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우리가 연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이 되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연회 스타일이 있습니다. 연회 행사의 성격 중에 연회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라운드 스타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회 스타일에서는 주로 어떤 행사들을 할 것 같으세요? 결혼식이라든가 결혼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식사를 겸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스타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클래스룸 스타일 혹은 스쿨 스타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 테이블과 의자를 놓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간단한 도시락이라든가 한식 같은 것을 식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 행사에서는 이렇게 세미나실과 연회장, 식사를 하는 연회 스타일을 두 곳을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타일은 극장식 스타일, 시어터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의자만 쭉 놓게 되는 그러한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에 활용이 될까요? 그렇죠. 패션쇼라든가 공연, 그리고 연설장 등에서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겠죠. 어때요? 이때는 연회장에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연회장에 인원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리셉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스탠딩형, 그리고 칵테일 파티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W 메리어트 동대문의 야외 비치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딩형으로 야외에서도 하지만 이 연회장 안에서도 이런 리셉션 파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탠딩형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호텔 연회부서의 조직 구성, 그리고 호텔 연회장의 수용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문제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하는 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스타일로 행사를 하는지 호텔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 예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산 롯데호텔에서 국제회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테이블 배치는 세미나 스타일과 연회 스타일을 모두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회의를 할 때는 세미나 스타일을 하고 식사를 할 때는 연회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영상이 끝나고 나면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 관리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